자, 전체 집합 U, 그러니까 A, B, C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집합에 각각 적힌 크기가 같은 카드 8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자, 그러면 주머니 안에 카드가 8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A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죠. 카드를 각각 2번 꺼낼 건데, 한 장씩 2번 꺼낼 건데, 얘들아, 밑에 보시면은 꺼낸 카드는 다시 넣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8개의 카드 중에 하나 꺼내고 이걸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꺼낼 거니까 8 곱하기 8 해주셔가지고 64가지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첫 번째 카드에 적혀있는 것을 A 집합이라고 하고 두 번째 카드에 적혀있는 것을 B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때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거나 B가 A의 부분 집합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거나 또는 B가 A의 부분 집합일 경우를 따져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서로 같아도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B랑 A랑 서로 같아도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따로 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따로 구한다면은 여기 왼쪽에서 A랑 B랑 같을 때가 겹치고요. 이 오른쪽에서 B랑 A랑 같을 때가 겹쳐요.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두 집합이 같아도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A랑 B랑 같을 때가 여기서 세주게 될 거고 여기도 A랑 B랑 같을 때 세주게 될 테니까 겹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피곤하니까 선생님이 얘를 바꿔서 풀 거예요. 자, 얘를 뭐라고 바꿀 거냐면, 자, 밑에서 보도록 하시면은, 자, A는 B의 진부분 집합일 때, 자,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거나 또는 B는 A의 진부분 집합이거나, 이러면 이제 A랑 B랑 또는 B랑 A랑 같을 때를 보지 않는 거죠.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거나 또는 B는 A의 진부분 집합이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A랑 B랑 같을 때를 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를 바꿔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볼 거라는 얘기예요. A가 B의 그냥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지 않고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서 A랑 B랑 같아지는 상황을 제외시켰고, B는 A의 그냥 부분 집합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B랑 A랑 같아지는 상황을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카드를 꺼낼 때, 그죠? 첫 번째 꺼낸 카드와 두 번째 꺼낸 카드가 서로 같을 때를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이제 B의 진부분 집합일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B의 개수를 고정을 하죠. 자, B의 원소가 3개 있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B의 원소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A, B, C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여기 B 카드에다가 적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C 3회 자 곱하기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고 B에는 원소가 3개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놈 계산해 주시면 7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있을 때,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있을 때 A는 일단 B가 정해지는 개수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시면은 B는 A, B, C 3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U집합에서 2개의 원소를 뽑아오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니까 32가지만큼 B가 생깁니다. 이건 B가 생기는 경우의 수고요. 자, 곱하기 A도 뽑을 건데 A는 원소가 2개짜리인 B의 진부분 집합이어야 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9가지가 생겨요. 자, 이번에는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란 얘기는 B집합을 만들 때 A, B, C 중에 1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이 B카드에 적어 놓겠다는 얘기니까요. 자, 31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그러면은 A는 몇 가지가 생길까요?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자, 여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B집합이 A를 뽑았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A집합은 B의 진부분 집합이어야 되는데, 그럼 A집합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공집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A집합은 B를 뭐를 뽑든 간에, 얘 B를 뽑든 C를 뽑든 간에 하나를 뽑으면은 A는 공집합 단 하나로밖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주시게 되면 될 거고요. 자, 그때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의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걸 다 더한 19가지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B는 A의 진부분 집합인 경우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라고 해가지고 A를 고정시켜 놓고 B를 또 곱해 주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식이 생깁니다. 여기서 7가지, 여기서 9가지, 여기서 3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총 19가지. 자, 마지막으로 A랑 B랑 서로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A랑 B랑 서로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8장의 카드 중에서 같은 카드를 첫 번째 꺼낸 카드와 두 번째 꺼낸 카드가 서로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카드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8종류가 있는데 이 8종류를 같은 거 빼기 같은 거라고 하는, 같은 거 빼고 같은 거를 빼는 경우의 수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가 생기겠어요? 8가지가 생기겠죠. 8종류의 카드를 2번 연속 같은 걸 뽑는 경우의 수는 8가지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19랑 19랑 18이랑을 다 더해주세요. 자, 19 더하기 8을, 18이 아니라 8이죠. 자, 19 더하기 8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4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요 녀석이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확률은 64라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46이다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해주신 다음에 약분해 주시면 32분의 23이다가 돼요. 자, 그때 얘를 각각 분모와 분자를 P와 Q라고 한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 주신다면 정답은 5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